민식이법이 시행된 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아파트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민원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위험하죠. 여기 큰 소리도 계속 다니니까. 엄마들이 걱정을 할 만은 해요. 우리가 봐도. 애들은 뭐 막 뛰어다니는데 뭐. 서울시는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 통학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스쿨존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의회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의 위법 사항 등을 제보받습니다. 녹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이 등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그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상황은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간다면 바로 이 길을 지나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방에서 공사 중이고 이렇게 안전장치라곤 임시 펜스가 전부여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제가 문까지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네. 뭐 여기서는 절대로 못 다닙니다. 위험하죠. 여기 큰 소리도 계속 다니니까. 엄마들이 걱정을 할 만은 해요. 우리가 봐도. 애들은 뭐 막 뛰어다니는데 뭐.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재개발 조합 측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학교 앞에서 학교 담 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커요, 지금. 이곳은 도로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식은 잘 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문제입니다. 구청 게시판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한 차선을 막고 있으면 시야를 가리고 그런 민원이 좀. 지난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76.9%가 보행 중일 때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먼저 서울시의 대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고강도 스쿨존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대책의 핵심을 먼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학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좀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의 통계도 있는데 스쿨존 어린이 사고 244건 중에서 약 28%가 주정차된 차량의 영향을 받았다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으로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켜주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잠깐 정차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전자별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 진행 중인데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절대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일단 그리고 또 운전자가 지금 여기를 주정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우선 다음 달 말까지는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선인 이 황색 복선을 이제 초등학교 정문 이내에 있는 이런 통학로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통학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의 이제 주택가를 보면 주차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이런 곳들이 417면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가까운 주차면을 없앴고 다음 달까지는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올해까지는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천구에서 좀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제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제 올해 국토교통부와 서울 디지털 재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지역에 있는 스쿨존 등 총 7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옆에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성동구의 모습이고요. 예. 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스마트 안전 기능을 집약한 건데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 말씀드린 뭐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제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이제 위에 좀 안내하도록 해서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성동구에서 이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건수가 77.8% 정도 줄었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식이법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내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된 곳들도 많죠. 그렇죠. 서울의 초등학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을 봤더니 이제 지난해 기준이긴 합니다만 1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69.3%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설치율은 11.3%. 아직 네.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행정 쪽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이제 운전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인데 이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이런 가중 처벌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 이제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운전자들이 어린이의 특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한다. 성인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또 이를 좀 이해하면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법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직접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라 횡단보도에서는 갑자기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신호등이 횡단보도마다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 어린이에 대한 특성을 좀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행정적인 대책들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에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또 보호자 모두의 이런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6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독, 조사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봉규 은평구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거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제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은평구의 행정 집행이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불편해 하시거나 또 개선돼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내용이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혹은 다른 기관에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이후에 그 지적 사항들이 개선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은평구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부서별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지역업체가 다양한 구청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였고요. 예. 이를 구청에서 개선하여 분기별로 관내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었고, 그리고 이런 예전 가격 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 강화하는 실질적 가격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가격 조사 확인피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은평구가 지방 계약 우수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주민 편익 시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은평구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시 점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현안들이 주요 내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환경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활 방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주문도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강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이라든지 도시재생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별로 관심 분야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 높은 감사를 위해서 감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부분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하여 잘못된 것을 먼저 잡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기에 정보 공개라든지 집행부 자체에서의 개선 사항이 은평구 의회와 함께 공유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감사로 이어질 것인데 한편으로는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개되기 꺼려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서로 많이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은평구 의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결산과 올해 2차 추경안 등을 심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의 정당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따져보게 될 텐데요.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재원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결산 검토와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예결특위 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서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이번 예산 결산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결산 심사의 방향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및 효과성을 심사하고, 둘째, 2월 사업의 집중 심사와 셋째,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가다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세심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추경 심사의 방향은 부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세심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관심도 크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예,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액은 551억 7,732만 7천 원으로 최종 예산은 1조 303억 9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 은평구 예산이 은평구 개청 41년 만에 최초로 1조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추경이 되어 예결위원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편성 사유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경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본 예산 확정 후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과 이자분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번 추경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9호의 해외 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이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9호의 차원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심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서 좀 시정을 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네. 2019년도 세입 결산상 수납액이 세입 예산 대비 초과 징수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 세입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며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는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 처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집행 잔액에 있어 원인별로 사유를 파악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이고 특히 임시적 세외 수입은 담당 부서의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체계적인 징세 활동에 강화하고 실제 수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조금 전 말씀드린 개선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며 2020년도 제2의 은평구 추경안 심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정 경기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예결특위 황재원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천구가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 부부를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신정 4동에 위치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청년 1인 가구 8세대와 신혼부부 2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에서 35세 이하인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나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입주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29일 새벽 은평구 녹번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29일 0시 41분쯤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1명과 어린이 3명 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지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